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열리면서 구체적인 현금 전달 방식도 공개됐습니다. 또 오늘 이 재판을 맡은 판사가 콕 찍어서 유동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자백하게 된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된 계기를 물었습니다. 자, 오늘 유동규는 완전히 포기한 듯 다 풀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캠프에 갈 이 대선 불법 자금을 김용에게 전달했는데 그중 일부를 자신이 챙겼다.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유동규가 가져간 게 맞느냐? 그러자 유동규는 맞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용에게 가야 할 돈 중 일부를 썼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 풀어버리니까 이재명 대표, 김용, 정진상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 3억 원이 무거워서 쇼핑백이 벌어졌다.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돈을 전달한 장소에 대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동규가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진술하게 된 심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가짜 변호사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장이 콕 찍어서 유동규에게 심경 변화를 질문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용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대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품 전달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김용은 건품 요구 및 수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용이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모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김 씨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 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배달사고, 중간에서 돈을 누가 떼어먹은 겁니다. 유동규는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배달사고를 인정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조병구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용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동규는 각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021년 4월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1억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용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 황색 골판지가 있는 박스 안에 띠지 혹은 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을 담아 전달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당시 정민용 변호사가 돈을 가지고 오기로 한 사실을 김용이 알고 있었고 미리 유동규가 운영하던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유동규에 따르면 그 이후 2021년 6월 초순 정민용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이 중 3억 원을 김용 씨에게 줬습니다. 정민용이 골판지 박스 5개에 나눠 100팩에 5억 원을 갖다 줬고 무거워서 정민용이 차에까지 들어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을 무렵 대장동 일당들은 돈을 요구하는 김용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용은 지금 돈 빨리 필요하니까 빨리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유 씨는 밝혔습니다. 자, 5억 원을 받은 뒤 그중 3억 원을 수원 광교에 있던 자신의 집 근처에서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억 원이 무거운 데다가 저희 집이 밤이 되면 차가 없어서 그쪽으로 오라고 했다. 돈이 무거워서 쇼핑백 2개 겹쳐 3개 넣다 보니까 윗부분이 벌어져 스카치 테이프로 막았다고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유 씨는 5억 원 중 3억 원을 전달하고 남은 2억 원은 집에 있는 장롱 붙박이장에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정민용과 사용한 후 다시 1억 원을 받아 2억 원으로 채워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2억 원을 2021년 7월 경기도청 뒤쪽 도로에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용 씨 차 안에 돈을 실어다 준 후 함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정치 얘기를 했었다. 반바지를 입고 가서 모기에 많이 물렸던 기억이 난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 자, 판사가 또 물었습니다. 배달 사고가 맞느냐? 왜? 정치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 중 1억 4천만 원에 대해 유동규 자신이 사용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여기저기 썼던 것 같다고 배달 사고가 맞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면서 상대방의 범죄 혐의를 지금 마구마구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재판장이 궁금해했던 것은 심경의 변화입니다. 조병구 판사는 2022년 9월 26일부터 한 달간 정인신문 25회 거의 한 달 내내 조사를 받았는데 심경 변화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유동규에게 재판부는 콕 찍어서 물었습니다. 오늘 김용 두 번째 재판은 정말 엄청난 사실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지분에 대해서도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해서도 유동규는 오늘 다 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은 지 10년 동안 이재명을 위해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다는 유동규는 이른바 가짜 변호사 사건이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유동규에게 캠프 측에서 나온 변호사라고 접근한 사람들이 유동규를 변호하기보다는 정보를 캐가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는 이날 재판에서 그전부터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저만 공격하고 낙인 찍어 몰고 가는 느낌의 괘씸한 생각에 자백한 것이다. 다른 피고인들 김용, 남욱, 전민용은 막강한 변호사들 쓰지 않나 저를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제가 말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유동규 작심하고 다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을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는 유동규의 진술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언제까지 버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